안녕하세요. CCR 부동산 경매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 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경매의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떤 물건들이 경매로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든 상가든 어떤 물건이 경매로 나왔는지 알아야지 내 작은 계획과 구입하기로 생각했던 물건 종류와 매칭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경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그걸 질문이라고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할 때 어떤 종류가 있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등 노트북을 파는 매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하는 성능과 가격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결국 경매 부동산은 법원에서 팔기 때문에 법원에서 팔고자 하는 부동산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리든지 알면 되겠죠. 법원은 경매로 매각하는 부동산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또 일간 신문에도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인터넷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법원 게시판, 일간 신문,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법원에 있는 게시판이나 일간 신문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확인하기에는 번거롭고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경매로 나온 물건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는 부동산 종류별, 가격대별로 쉽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인터넷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법원 경매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처음에 사이트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접속해서 경매 물건을 검색하시면 경매로 진행되는 부동산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는 법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물건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사이트가 스피드 옥션, 굿 옥션, 지지 옥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사이트는 무료가 아니라 경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유료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액은 연간 전국 물건 검색 기준으로 지지 옥션이 가장 비싸고 굿 옥션, 스피드 옥션 순입니다. 사이트마다 가격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좌측에 있는 법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 왜 이렇게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전문적인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에 연간 회원으로 등록해서 경매 정보를
얻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효율성과 경제성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승용차로 가는 방법과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용차로 간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해서 또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에 승용차를 실어서 제주도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바로 가죠. 소요 시간으로 본다면 비행기로 가는 시간이 월등하게 짧을 것이고, 하지만 비용은 어떻습니까? 요즘 비행기 티켓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행기로 가는 것이 승용차와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많이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훨씬 비싸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행기로 가지 승용차를 가지고 제주도를 가는 사람은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결국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기 때문이죠. 편하기도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아껴줍니다. 마찬가지로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거든요. 그것은 비용은 들지만 나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경매 정보 사이트는 우리가 입찰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제공을 해주지만 내가 입찰을 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직접 입찰자가 알아서 조사하고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 인터넷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물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유료 사이트에서는 어느 정도 자료를 올려두고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 대신 유료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유료 경매 사이트 중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피드 옥션 사이트로 경매 부동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 한 개를 정해서 그것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보면서 기본적인 경매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성구 중동 주택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104명이 입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이트를 보면서 경매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경매 투자를 하시려면 기본적인 경매 용어 정도는 알아야 이야기가 되겠죠. 경매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처음 들으면 어렵지만 이런 법률 용어 대부분이 한문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된장찌개를 처음 만드시는 분이 맛있게 끓이기 위해서 요리책에서 레시피를 보고 만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초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책에 나온 대로 따라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요리책에서 된장 한 큰술에 물 500ml를 준비하고 두부는 2분의 1모, 고기는 양주로 준비하라고 하면 된장 한 큰술에서 큰술이라든지 물 500ml에서 ml, 2분의 1모에서의 모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요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중요한 정보와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물건을 검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이것이 스피드 옥션 사이트에서 수성구 중동 주택에 대한 경매 정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책이 있어도 요리책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간단한 요리 용어 정도는 알아야 요리책을 이해할 수가 있듯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경매 물건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여기 나오는 경매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경매와 관련된 용어가 매우 많지만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한 가지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좌측 상단부에 보시면 대구지방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대구지방법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입찰하려면 대구지방법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대구에는 경매를 담당하는 법원이 두 곳이 있는데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과 달서구 용산동에 서부지원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2017 타경 1594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 번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 번호는 경매에 나온 부동산마다 고유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찰을 하려고 하면 사건 번호를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찰서를 작성할 때 사건 번호를 적는欄이 있거든요. 이 사건 번호는 경매가 시작되면 관할 지방법원에서 부여를 하는데 2017이라는 것은 2017년도에 경매 신청이 접수되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중간에 타경이라는 것은 사건 부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 중 경매 사건은 전부 타경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중에 타경이 붙어 있다는 것은 전부 경매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매 사건 외에도 이런 사건 부호는 사건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민사가압류 가처분 사건은 카단이라 그러고 기타 집행 사건은 타기, 파산 단독 사건은 하단,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942라는 것은 1년 번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접수 번호인데요. 2017년도에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 번호입니다. 그래서 2017 타경 15942는 사건 번호이고 2017은 2017년도에 접수되었고 타격은 경매 사건이란 얘기고 15942는 접수된 번호다 라고 아시면 되고 이 사건 번호는 관할하는 지방 법원별로 부여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경매 물건으로 보면 동일한 사건 번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 옆에 갈로로 해서 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임의 경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매 종류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는데 이 사건은 임의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올려드린 경매 진행 절차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임의 경매는 저당권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이 경매 신청을 하면 임의 경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못 갚아가지고 친구가 경매를 신청한다 그러면 강제 경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우측에 이제 매각 기일해서 2018년 4월 17일 10시부터 화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 기일이라는 것은 이 경매 부동산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기일, 즉 일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경매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2018년 4월 17일 화요일에 대구지방법원에 이제 오라는 얘기죠. 10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시간도 맞추어서 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는 경매 6개 053-757-677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매 부서가 경매 6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원에는 경매 사건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경매 1개, 2개, 3개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사건은 경매 6개에서 담당하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경매 6개에 053-757-6776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소재지가 있는데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324-3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의 주소입니다. 그 아래쪽에 사진이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주택이 위치한 위치가 주소가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용도는 주택이고 땅 토지 면적은 이제 154제곱미터 46.58평, 건물 면적은 166.12제곱미터 50.25평 이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제시외에서 28.3제곱미터에서 8.56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시외라는 것은 제시외 건물의 약자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시외 건물이라는 것은 공부에는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상에는 존재가 하지 않지만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가보니까 현장에서 발견된 건물을 제시외 건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빌라나 주택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지어진 건물, 예를 들면 옥탑방이나 뭐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당에 있는 화장실이나 창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시외 건물이 약 8.56평이니까 한 9평이 있다는 얘기고, 이 제시외 건물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매각 여부에 이제 매각 포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부동산을 팔 때 전부 같이 매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시의 건물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단층 1층에 이제 창고하고 발코니가 있고, 2층에는 이제 발코니, 지하층에는 이제 창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고가 되지 않은 이제 건축물이라는 얘기죠. 다시 조금 올라가면은 제시 외 아래쪽에 보시면은 입찰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기일 입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일 입찰이라는 것은 특정한 일자를 정해가지고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을 이제 기일 입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 4월 17일 10시에 특정한 날짜에 이제 파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참고로 입찰 방법에는 이제 호가 경매하고 기간 입찰, 기일 입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법원에서는 이제 기일 입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 입찰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우측에 보시면 채권자, 신한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신한은행이 이제 경매를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채권자가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고, 결국 채무자가 자기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이제 해서 이렇게 법원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채무자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NNC 글라스텍이라는 이제 회사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자는 이제 박희영 씨고요. 채무자와 소유자가 이제 다른데, NNC 글라스텍이라는 회사가 신한은행에 이제 돈을 빌렸는데 담보를 이제 박희영 씨 집을 이제 잡고 돈을 이제 빌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NNC 글라스텍이라는 회사와 박희영 씨는 무슨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매각 대상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혹 이제 토지하고 땅만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건물만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매각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에 이제 배당 종기를 내서 2018년 1월 2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돈을 나눠주는 것이고, 종기일이라는 것은 이제 종자가 이제 마지막 이제 기일 날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즉 배당 신청을 꼭 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1월 23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는 배당 신청을 해야 하는 채권자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데, 배당 신청을 해야 하는 채권자는 꼭 배당 종기일 내에 배당 신청을 해야지만 법원에서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보시면 이제 감정가입니다. 감정 가격은 3억 1891만 5,800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 가치를 전문기관인 이제 감정평가사에게 이렇게 의뢰를 하는데, 그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사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감정한 가격이 3억 1891만 5,800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최저가에서 3억 1891만 5,800원입니다. 최저가라는 것은 최저 매각 가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법원에서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를 참고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는데, 대부분 감정평가 금액을 최저 매각 가격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부동산 감정 전문기관의 감정가를 기초를 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증금에서 3,189만 2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입찰 참가자는 매각 당일날 입찰 신청서와 매수 보증금 금액 이상을 법원에 제출해야지만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보증금을 입찰서와 같이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 보증금은 3,189만 2천원 이상이면 됩니다. 3,200만원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3,200만원을 제출해서 1등이 되면 나머지 3,189만 2천원의 차액분인 약 10만 8천원이네요. 10만 8천원을 돌려줍니다. 정확히 10%만 받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매수 보증금이 3,189만 2천원보다 적게 제출하면 이제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청구 금액에서 이제 6억 원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면서 청구한 금액이 6억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을 돈이 6억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개시 결정에서 2017년 11월 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시 결정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경매를 진행한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날이 2017년 11월 9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에 사진 좌측부에 보시면 기일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7일 날 매각을 진행하는데, 이날 채무자의 담보 부동산이 이제 매각이 되었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그 아래쪽에 104명이 참가를 해가지고 이승갑이라는 분이 8억 1,100만원에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2등은 이제 7억 2,300만원이니까 1등하고 2등 금액이 한 8,800만원 정도 나네요. 감정 가격은 3억 2천만원이 조금 되지 않는데, 낙찰 가격은 8억 1천만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그래서 매각 기일날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즉 1등이 정해졌고, 일주일 뒤인 4월 24일날 이제 매각 결정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이 일주일 뒤 이제 확정이 되었고, 잔금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이 5월 25일로 이렇게 잡혔는데, 매수인이 5월 25일 날 이제 매각 대금을 납부했네요.
그래서 법원이 약 한 달 뒤인 6월 29일 날 배당 일자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는 오늘이 6월 26일이니까 며칠 뒤면 이제 법원이 낙찰자의 잔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제 채무자의 부동산입니다. 클릭을 한번 해서 볼까요? 사진의 외관을 보면은 조금 연식이 있는 건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진들도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벽돌 건물에 흰색 페인트를 칠한 것 같습니다. 얼핏 보더라도 연식은 조금 되어 보이죠. 이렇게 사진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정정 공고라고 이렇게 씁니다. 정정 일자가 2018년 4월 16일이니까 매각기일이 4월 17일인데 이제 하루 전에 이제 정정 내용이 있었네요. 감정평가서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1페이지 5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의 일반 상업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의 5기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적 편집도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한 것이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죠. 감정평가서에는 이제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빨간 부분이 상업지역인데 요 해당 부동산 위치는 지금 노란색에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를 해 있네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이 한번 더 나오네요. 유일 감정이라는 이제 감정평가 회사에서 2017년도 10월 1일 날 이제 가격 조사를 했네요. 감정평가 내용이 이제 토지가 이제 2억 8,800만 원 정도 되고 건물이 이제 한 2,900만 원 그리고 제시외 건물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한 150만 원 해서 토탈 3억 2천만 원 조금 안 되게 이제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이제 건물 현황인데 우측에 보시면 빨간 글자로 해서 이제 보존 등기일이 1983년 6월 2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 등기라는 것은 이제 건물을 다 짓고 나면은 제일 처음 등기부에 올린 날짜를 보존 등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준공난 시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983년이니까 약 한 34, 5년 된 건물이네요. 예, 오래되긴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2층 주택이고 1층하고 2층 그리고 이제 지하에도 이제 창고가 있고 단층에서 외부에 이제 변소는 화장실이죠. 화장실이 이제 이렇게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이제 토지 현황에서 집원하고 지목원 대지고 토지 이용 계획은 조금 전에 이제 정정한 사항인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감정 가격이라든지 이제 평당 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 현황은 초입부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또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건물 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 등기부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를 이제 요약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로 해서 실거래가 정보도 이렇게 유료 사이트다 보니까 전부 연계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시세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2017 타경 1594이라는 사건 번호를 가진 대구시 중동에 있는 2층 주택에 대해서 이제 매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경매로 구입하려면은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이런 세세한 내용을 이제 알고 입찰을 해야 되겠죠. 내가 입찰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를 어느 정도 볼 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경매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 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우리가 이제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고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